한화 3남 김동선 도쿄행입니다. 자, 하나그룹의 3남 김동선 씨가 지금 상무죠. 이 도쿄올림픽에 나간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김승영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데요. 일단 승마 선수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. 현재 이제 한화 호텔 앤 리조트 상무로 이제 재직 중인데 일단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. 대한승마협회를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 일단 이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열리는 이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국가대표로 확정이 됩니다.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나가게 될 수 있는 건데요. 일단 이 지난해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렸었다라면은 나갈 수 없는 다른 선수가 나가는 선수였지만 1년 연기가 되면서 이 김동선 상무가 올림픽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단 뭐 저도 승마 쪽 예전에 취재를 하면서 좀 듣긴 들었는데 실력 면에서는 뭐 이견이 없는 국내 마장마술 1인자라고는 하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말이죠. 자, 문제가 되는 것이 김동선 씨가 예전부터 정말 사회면 기사에 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잖아요. 네, 폭행 혐의 피의자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. 2010년부터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. 당시에 용산의 한 호텔 주점에서 사고를 냈습니다. 당시에 종업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그리고 보안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. 그랬고 2017년 불과 4년 전이죠. 그때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.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때렸는데 그때 뭐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샀잖아요. 경찰차에서도 난동불에서 유리창에 금이 간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. 같은 해에는 또 로펌, 대형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만취해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았다는 그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라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 예. 자, 특히나 2017년 그 로펌 변호사들 폭행했던 사건. 변호사님, 그게 당시 변호사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? 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들 신입 변호사들이 한 10명가량이 그 뭐 환영회 비슷하게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1시간 정도 술들을 같이 많이 마시다가 취해서 했던 얘기들이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. 나한테 존댓말 써라, 뭐 주지님이라 불러라 라고 하면서 남자 변호사는 이렇게 뭐 툭툭 치기도 하고 여자 변호사 머리채까지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다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. 김동선 씨 그때 28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얘기는 아주 고루한 정말 옛날식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게 나이 드신 분을 비한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존댓말이라도 써라. 내지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28살인데 가서 야,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? 나한테 존댓말 써라. 이게 이해가 가세요? 김동선 씨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. 보니까 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. 네. 안 물어봤는데. 네, 근데 나이가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. 저랑 동갑인데. 아, 그래요? 예, 좀 납득이 안 가서요. 아, 그래요. 자, 일단 소장님, 네. 일단 뭐 당시에 본인도 뭐 잘못을 시인했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과문도 나왔던 기억이 나고. 네. 근데 그 그룹 차원에서 사과문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앵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. 기업 조직적으로 왜 대기업 오너의 자제의 이런 실수를 왜 그룹에서 그렇게 변호를 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되나. 그건 회사의 일이고 국가가 뭔가를 사줘야 하는 기업인데 그것도 잘못됐고요. 저는 김동선 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딱 금수저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거든요. 그 여 종업원 때렸던 거, 성추행했던 거, 막 난동 부렸던 거, 거기에 뭐 그 변호사도 때렸던 거 다 기억이 나고요. 이 변호사,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때 아마 고발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나이가 훨씬 많은데 한 달가량 뭐 아무런 뭐 이렇게 뭐 고발을 한다거나 문제화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어요. 이렇게 전문직에서 이런 일이 날 때 이것을 도리어 더 앞서서 반해줘야 이런 금수저 갑질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간에서는 이렇게 대기업 재벌을 건들면 수임이 끊기지 않냐라는 또 질문도 많았죠. 그렇죠. 자,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도쿄올림픽에 나가게
된 걸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 가지 사정이 좀 겹쳤습니다. 원래는 황영식 선수가 나갈 것으로 유력했습니다. 그런데 황영식 선수에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그 말이 늙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그런데 이 마장 마술 분야가 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나 봅니다. 그래서 김동선 씨에게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. 사실 2017년에 그 음주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. 청담동 음주 폭행은 실제 입건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.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다음에 2년이 최소한 지나야지 국가대표로 선발될지 좀 후보에 오를 수 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. 올해 1월에 지났어요. 시기가 맞았는데 마침 국제대회에 나가서 좀 국제대회 수상을 하면서 최소 자격 기준을 채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 자격 기준이 전부 됐어요. 그래서 일단 후보로 대한승마협회가 김동선 씨를 국가대표 후보로 정했다고 체육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. 이 기자,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 한화에너지 임원이 되면서 나 이제 승마 선수 그만하겠다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 거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. 네, 미국 이 승마 잡지와에서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게 지난해 한 대회에서 출전해서 우승한 뒤에 은퇴를 하겠다, 은퇴를 하려는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그 뜻을 바뀐 겁니다. 이제 이 대회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올림픽 진출 자격을 위한 포인트를 쌓아왔고 최근에는 서울 승마협회 승마훈련원에서 열린 그 또 대회에서 마장마술 클래스에서 또 1위를 얻어서 이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. 이런 실력만 놓고 보면 사실 국내 1인자가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다른 선수가 나갈 수 없게 된 사정 그리고 그런 징계가 끝난 사정까지 겹쳐서 이렇게 국가대표로 선발된 건데 일단 한화 측에서는 올림픽 출전 기간에는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계를 낼 것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근데 지금 나오는 논란이 뭐냐면 뭐랄까요? 이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. 잣대가 다른 게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이라는 거 3세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체육계만큼 사실은 이 뭐 우리나라건 해외건 간에 대기업들의 의존해 있는 또 그런 분야도 없죠. 철저하게 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고 광고도 내고 그런 어떤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왜 그럼 기업들은 그렇게 할까요?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거기다 내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 사안은요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. 한화에서 이 김동선 씨가 지금 오히려 선수로 된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거예요. 네. 정반대 현상인 겁니다. 사실 체육계에도 안 좋고 사실은 기업에도 이건 안 좋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